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사회지표의 정의와 기능을 알아보고 13개 부문별로 어떤 사회지표가 작성되어져 있는지를 소개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소개해드린 지표들을 일부 발췌하여 각 지표별로 자세한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사회지표는 13개 부문에 총 489개가 있습니다. 모든 지표에 대해서 의미와 활동 분야를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상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활용성이 아주 높은 몇 가지 지표들을 선정해서 보다 세부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이 가지고 그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마침 작년에 통계청에서는 알기 쉬운 사회지표 해설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책자에는 일반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주요 사회지표를 분야별로 몇 가지씩 선정하여 지표의 정의와 의미를 설명하면서 이용자들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도록 예제와 함께 그래프를 수록하였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인구부터 사회통합까지 모두 12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장별로는 다시 3 내지 6개의 지표가 예제와 그래프를 이용해서 알기 쉽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1장 인구에서는 총 인구와 출산율 등 6개 지표가 설명되어 있고 노동 부문인 4장에서는 고용률과 실업률 등 5개 지표가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7장인 보건과 복지에서는 주요 사망 원인과 장애인 등에 대한 지표가 있으며 마지막 12장인 사회통합에서는 부패인식 지수와 기부, 자원봉사 등 사회통합에 대한 지표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이 책자에 수록된 지표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 부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구는 총조사 인구와 주민등록 인구, 추계 인구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총조사 인구는 통계청에서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조사된 인구로서 우리나라 영토에 거주하는 모든 인구를 말합니다. 조사 시점이 11월 1일 0시이며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인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외국인도 포함이 됩니다. 주민등록 인구는 연말 기준으로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는 인구를 말하며 여기서 외국인은 제외됩니다. 주민등록 인구는 성별과 연령별 인구 규모의 집계만 가능하고 해외 취업자나 유학생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국내에 거주하는 인구보다 더 많이 나타납니다. 한편 추계 인구는 인구 총조사를 바탕으로 출생과 사망, 이동 등 현재의 인구 변동 요인을 감안해서 향후에도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예측하여 추정한 인구를 말합니다. 추계 인구는 총조사 인구의 모응답과 누락 또는 중복을 보정해서 7월 1일자 연항 인구로 환산한 인구이며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인구로 사용되어집니다. 통계청에서는 우리나라 인구가 지난 2012년 6월 23일에 5천만 명을 돌파하였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 그날이 바로 추계 인구가 5천만 명을 돌파한 날이었습니다. 다음은 2010년 인구 피라미드와 총조사 인구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먼저 인구 피라미드를 보시면 윗부분은 늘어나지만 아랫부분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는 노년층은 많아지고 젊은 층은 차츰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조사 인구의 경우 1970년 3,146만 6천 명에서 2010년 4,858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연평균 증가율을 보시면 증가 속도가 점차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이 그래프에서 새삼스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생의 경우 조출생률과 일반 출산율 그리고 합계 출산율 등이 있습니다. 조출생률은 당해 연도의 전체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데 특정 인구 집단의 출산 수준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입니다. 산출하는 방법은
1년간 발생한 총 출생아 수를 당해 연도의 7월 1일자 연항 인구로 나눈 수치를 천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한편 일반 출산율은 당해 연도의 가입 여성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가입 여성이란 나이가 15에서 49세인 여성을 말합니다. 합계 출산율이란 한 여성이 가임 기간 동안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것으로 출산력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그래프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95년 1.63명에서 2005년 1.08명으로 낮아졌다가 2010년 현재는 1.23명으로 약간 증가한 편입니다. 한편 특정 집단의 사망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조사망률이 있습니다. 조사망률은 1년간 총 사망자 수를 당해 연도의 연항 인구로 나눈 수치를 다시 천분율로 나타낸 것으로서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를 의미합니다. 이 지표는 한 나라의 사망 수준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가 됩니다. 그리고 영아 사망률은 출생 후 1년 이내 사망한 나이를 당해 연도의 출생아 수로 나눈 수치를 천분율로 나타낸 값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전체 사망률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남자아이의 영아 사망률이 여자아이에 비해 더 높은 편입니다. 기대 여명과 기대 수명, 생명표도 있는데요. 먼저 기대 여명이란 특정 연령에 있는 사람이 앞으로 생존할 것이도록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를 말하며 생명표로부터 얻어집니다. 반면에 기대 수명이라는 것은 영세의 출생아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로서 영세의 기대 여명을 의미합니다. 한편 생명표란 현재 연령별 사망 수준이 그대로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평균적으로 더 살 수 있는 기간과 연령별 사망 확률, 특정 연령의 사람이 다른 연령까지 생존할 수 있는 확률 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이 생명표는 보건의료 정책 수립과 보험료율, 인명피해 보상비 산출 등에 활용되며 각 나이별로 산출된 완전 생명표와 5세 간격별로 작성된 간이 생명표가 있습니다. 한편 65세 이상 고령 인구를 0에서 14세인 유소년 인구로 나눈 후 100분율로 나타낸 것을 노령화 지수라고 합니다. 가령 노령화 지수가 100이라는 것은 유소년 인구 100명당 고령 인구가 100명으로 유소년과 고령 인구의 규모가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65세 이상 고령 인구를 15에서 64세의 생산 가능 인구로 나눈 후 100분율로 나타낸 것이 노령 부양비입니다. 예를 들어 노령 부양비가 50이라는 것은 생산 가능 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고령 인구가 50명이라는 뜻입니다. 이상 인구 부분에서 널리 사용되는 주요 지표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가구와 가족 부분입니다. 먼저 가구라는 것은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 취사와 지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 단위를 가구라고 말합니다. 혈연 관계가 없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족이나 가정 또는 주민등록상의 세대와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일반 가구는 총 1734만 9천 가구이며 이 중 2인 가구의 비중이 24.5%로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1인 가구의 비중이 23.9%로 10년 전인 2000년에 비해 약 8.4%포인트 증가하였는데 앞으로도 1인 가구의 비중은 핵가족화 등으로 인해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혼인과 관련된 주요 지표로는 조혼인율과 일반 혼인율이 있습니다. 조혼인율은 특정 1년간 신고된 총 혼인 건수를 당해 연도의 연항 인구로 나누어 천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하며 일반 혼인율은 특정 1년간 신고된 총 혼인 건수를 당해 연도의 15세 이상 연항 인구로 나누어서 천분비로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혼인 건수는 약 32만 6,100건 정도이며 조혼인율로는 6.5건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조혼인율은 지난 10년 동안 6.2건에서 7.0건 사이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편입니다.
최근 들어 황혼이혼의 급증 등 이혼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는데 이런 이혼에 대한 주요 지표로는 조이혼율과 일반 이혼율이 있습니다. 조이혼율은 특정 1년간 신고된 총 이혼 건수를 당해 연도의 연한 인구로 나누어서 천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하며 일반 이혼율은 특정 1년간 신고된 총 이혼 건수를 당해 연도의 15세 이상 연한 인구로 나누어 천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이혼 건수는 약 11만 6,900건 정도이며 조이혼율은 2.3건이 됩니다. 그래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혼 건수는 200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역대 최고 수준이었으나 이후부터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상 가구와 가족 부분에 대한 지표를 몇 가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소득과 소비 부분에 대한 지표들입니다. 가장 널리 활용되는 지표 중에 하나가 국민총소득입니다. 국민총소득은 일정 기간 동안 가계와 기업, 정부 등 한 나라의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에 생산한 총 부가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수치를 말합니다. 즉, 한 나라의 국민이 생산 활동에 참가한 대가로 받은 실질적인 소득의 합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민 총소득은 지난 1970년 82억 달러에서 2010년 현재 1조 146억 달러로 지난 40년간 약 124배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1인당 국민 총소득도 보면 1970년 255달러에서 2010년 2759달러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빈부격차와 계층 간 소득 분포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지니계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지니계수는 소득이 얼마나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집니다. 이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고 0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평등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니계수가 0.4 이상이면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심한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그래프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0년 현재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1인 가구와 농가를 포함하여 약 0.31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소득 분배를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로는 소득 5분위 배율이 있습니다. 이 소득 5분위 배율은 전체 소득 중에서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배율을 의미합니다. 이 지표는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의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배율 수치가 높을수록 소득의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이며 계층별 소득 분배 상황을 살펴보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한편 물가란 여러 가지 상품들의 가격을 한데 묶어 이들의 종합적인 움직임을 알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여러 가지 상품들의 가치를 평균적으로 본 개념입니다. 이런 물가는 측정하기 위해서는 물가지수를 이용합니다. 즉 물가지수란 여러 상품의 가격을 특정한 방식으로 평균해서 하나의 숫자로 나타낸 값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물가지수는 기준 시점의 물가를 100으로 놓고 비교되는 다른 시점의 물가를 지수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물가지수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도시가게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상품 가격과 서비스 요금의 변동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일정량의 상품과 서비스를 경상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의 변동을 나타내며 서울을 포함한 전국 주요 도시에서 매월 481개의 상품과 서비스 품목의 가격을 조사하여 라스파이레스식에 의한 방법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가계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00분의 1 이상인 481개 품목을 대상으로 통계청에서 작성하고 있으며 2010년을 100으로 기준한 소비자 물가지수가 새로이 개편되어 현재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상 소득과 소비 부분에 대한 지표를 몇 가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노동 부문에 대한 지표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만 15세 이상인 자를 노동 가능 인구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다시 경제활동의 여부에 따라서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누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이란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수입이 있는 일을 행하는 것을 말하며 도박 등과 같이 법률에 위배되는 비생산적인 활동이나 법률에 의해 강제노역이나 봉사활동, 그리고 경마와 경륜, 정권과 선물 등과 같은 투자활동 등은 경제활동에서 제외됩니다. 경제활동 인구란 만 15세 이상 노동 가능 인구 중에서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것을 말합니다. 비경제활동 인구는 노동 가능 인구 중에서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인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비경제활동 인구는 집안에서 가사일을 하거나 육아를 전담하는 가정주부나 학교에 다니는 학생, 일을 할 수 없는 연로자나 심신장애자, 자발적으로 자선사업이나 종교단체에 관여하는 자 등은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활동 인구에 해당되는 취업자와 실업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업자는 만 15세 이상 노동 가능 인구 중에서 조사 대상 기간에 소득과 이익, 봉급이나 임금 등의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를 말합니다. 또는 동일한 가구 내에서 가구원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위해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 종사자도 취업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직업이나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병이나 휴가,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조사 대상 기간에는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도 취업자가 됩니다. 반면에 실업자는 만 15세 이상 노동 가능 인구 중에서 조사 대상 기간 중에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고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했으나 일이 주어지면 바로 취업이 가능한 자를 말하며 발령 대기자도 실업자에 포함됩니다. 흔히 실업자로 오해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구직 단념자입니다. 구직 단념자는 비경제 활동 인구 중에 취업 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인해 지난 4주간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았고 지난 1년 내에 구직 경험이 있었던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노동시장적 사유라는 것은 전공이나 경력, 보수 등의 문제로 인해서 적당한 일거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거나 교육이나 기술 경험 등의 부족으로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한편 경제활동 참가율이란 만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인데요. 그래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0년 현재 61.0%로 매년 약간씩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아울러 이를 서로 살펴보면 남성이 한 73.0%인 반면에 여성의 경우는 49.4%로 약 절반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고용률도 있습니다. 고용률이란 만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데요. 한 나라의 노동력에 대한 활용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고용지표입니다. 반면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중에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2010년 현재 58.7%이고 1990년 이후부터 58%와 60% 사이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편입니다. 한편 실업률은 2010년 현재 3.4%로 2005년 이후부터 3%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노동 부분에 대한 지표를 몇 가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교육 부분에 대한 지표입니다. 졸업생 중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비율을 진학률이라고 합니다. 대학 진학률의 경우 종전에는 2월에 고등학교 졸업 당시 대학 합격자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대학 합격자가 아닌 대학 진학자로 기준을 조정했습니다.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은 1985년 34.1% 정도에 불과했으나 2008년에는 83.5%로 가장 높았으며 기준이 바뀐 2011년에는 7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 진학률을 성별로 살펴보면 2008년 이전까지는 남자가 더 높았으나 2008년 이후부터는 여자의 진학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상황이 역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보건 부문에서 널리 사용되는 지표 중 하나가 바로 사망 원인별 사망률입니다. 사망 원인별 사망률은
특정 사망 원인에 의한 연간 사망자 수를 당해 연도의 7월 1일자 연항 인구로 나눈 후 10만 분비로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이 지표는 어떤 원인에 의한 사망이 얼마나 발생하였는지를 잘 설명해주는 지표입니다. 2010년 성별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 남녀 모두 사망 원인 1순위가 바로 암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자보다는 남자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평생 흡연율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담배를 5갑, 즉 한 100개 이상 피운 사람의 비율을 말하며 현재 흡연율은 평생 담배를 5갑 이상 피웠고 현재도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의 비율을 말합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 우리나라 성인의 흡연율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특히 남성의 흡연율이 많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거 부문에서는 주택보급률 지표도 있습니다. 주택보급률은 주택수를 보통 가구수로 나눈 후 백분율로 나타낸 지표입니다. 여기서 보통 가구수란 일반 가구수에서 비현령 가구와 1인 가구를 제외한 가구수를 뜻하며 주택수는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빈집도 포함되며 다가구 주택은 한 집으로 계산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1995년 86%에서 2010년 현재 112.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부문입니다. 인터넷 이용률은 만 3세 이상 인구 중에서 최근 1개월 이내에 한 번 이상 인터넷을 이용한 자를 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률은 2000년 44.7%에서 2011년 78%로 10년 동안 약 1.7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문화와 여가 부분의 지표 중에는 조사 대상 기간 중에서 한 주 동안 1시간 이상 TV를 시청한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 TV 시청 인구 비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들 중 약 36.2% 정도가 여가 활동으로 TV 시청이나 낮잠 등의 휴식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통합 부문에는 기부와 자원봉사가 있습니다. 기부는 개인이나 단체에 현금이나 물품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는 개인이나 단체가 지역사회나 국가를 위해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구 부분부터 사회통합 부분까지 주로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지표를 몇 개 선정해서 예제와 함께 그 의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의 사회지표에 대한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